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하락이 과도하고 과매도 상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대 매매로 인해 각 종목별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반대 매매는 일시적일 수 있고 반대 매매가 발생한 후에 주가가 급등 이후 다시 차분해지는 급등락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들에게서는 반대 매매 이후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강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현재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보유 종목별로 잘 분석해서 지속 보유에도 좋은 종목이라면 지속 보유하고 지금이라도 덜어내 매도해야 할 종목은 매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탄탄해 보이지만 그동안 지속 상승해 주가가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익 실현에서 비중을 축소해야 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투매가 발생한 종목은 다음 시장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거나 투매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외상으로 비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게 신용거래잔고인데 여기에 스탁론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한때 25조가 넘으면서 큰 걱정이 많았었죠. 최근에 20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도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대로 감소하며 연중 최저점을 찍은 가운데 반대 매매는 연속적으로 3억 원대로 늘어나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의 경우 대부분 하한가로 먼저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물론 매수자가 있을 경우 하한가에 거래되지는 않지만 반대 매매로 인해 개인의 계좌 손실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반대 매매가 3억 원대의 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신용잔고는 2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그 당시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많은 투자자들은 오래전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인플레이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 지금 증시의 마지막 희망인 연기금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중단하고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간 증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만약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하길 원한다면 이런 기사가 실릴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현명한 바겐헌터라면 이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서는 첫 문장, 많은 투자자들이 오래전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바겐헌터가 되고 싶다면 대다수 투자자들과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 투자자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곳이야말로 저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이다. 두 번째 단서는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장이다. 누군가 존 템플턴에게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자 그는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 그때 남은 매수자는 당신뿐일 것이다.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가 당시 시장에 일치된 의견이라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실망감과 비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증시가 가장 비관적인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에는 분명한 증표가 있다. 그것은 지금 증시의 마지막 희망인 연기금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중단하고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 등의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증권시장에서 마지막 매도자가 상품 시장에서 마지막 매수자가 되었을 때 이 두 시장은 모두 반대되는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즉, 역발상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존 템플턴은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락장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투매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금이 없다면 그동안 많이 상승해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손절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되 이런 시장에서도 꿋꿋이 상승을 지켜주는 종목까지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락에 싸게 거래된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면서 손실을 키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상승을 유지해주는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는 종목 몇 종목 살펴보고 반등을 활용하여 현금을 확보하면 좋은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가 단기간에 큰 시세를 주고 나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SDI도 2015년부터 5년간 10배의 상승을 주고 차트상으로 쌍봉을 만들고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근에 주식시장은 하락하지만 2차전지 종목들은 큰 하락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하락에도 강한 2차전지 종목이라는 기사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을 활용해 큰 시세를 준 종목들에 대해 매수를 부추겨야 기존의 이러한 종목들을 상승시켰던 기관과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시 하락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사료입니다. 현대사료, 한일사료 등 전쟁 이슈로 인해 식량 안보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10배 이상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갑작스러운 급등으로 큰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시세를 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은 단기 급등으로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지 끝까지 먹겠다는 생각으로 팔지 못하거나 조정으로 보이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손실을 볼 확률도 높아집니다. 옆으로 세우면서 시세를 유지하는 척 하다가 크게 조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신규 접근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투매가 완료되고 지수가 횡보장세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처럼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니 너무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현대미포조선, 태광, 성광밴드 등 조선 관련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한국카본의 지독한 단기 변동성은 가치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한테도 지루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 깊은 눌림목 구간에서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 후에 급등이 나오면 추가 매수한 수량을 덜어내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아직까지도 추가 매수한 수량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원유 수급이 불안이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업종도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출을 위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화분의 차트로만 본다면 이전 고점 부근의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지속 눌림목을 형성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가치로만 본다면 충분히 새로운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화분은 UAM 시대가 도래하면 관련소 재매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LNG 본행제 수요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의 차트를 보면 2020년 투매 이후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모습입니다. 우상향 안에서도 깊은 눌림목을 형성해주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지나고 보면 그 자리는 매수 기회인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크게 재미를 주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급등 급락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도 큰 수익을 안겨주는 업종 또한 아니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결국 힘든 시장에서 계좌를 든든히 지켜주는 하나의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대신증권 리포트를 잠시 살펴보면 7월부터 백내장뿐만 아니라 갑상선, 도수치료 등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지급 기준을 강화될 것임을 고객들에게 고지할 예정으로 회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고객 각각에게 전달하는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2분기 순이익은 1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핵심 지표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업종 내의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 있으며 최 선호주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을 유지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는 참고 자료일 뿐 늘 주가의 추이를 살피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현대해상은 시장의 흔들림에도 꿋꿋이 주가를 지켜주며 계좌를 지켜주는 종목이고 배당도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보험업종 특성상 급등이 없고 상승을 하면 눌림목을 형성하기 때문에 눌림목에서만 관심 갖고 모아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지속된 하락으로 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의 여파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변동성을 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아주 크게 확대되어 큰 하락을 보이거나 반대로 변동성이 잔잔한 순간이 올 때까지는 남은 현금을 갖고 다음 시장의 상승에서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들을 미리 공부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지속적인 물타기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잔잔해지거나 투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히려 반등해 상승하기 시작할 때 더 비싸게 사는 것이 더 싸게 사는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저녁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중은 여기서 이만. 안녕.